예,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시문입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 화백이오 시그마의 성질과 그 뜻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백이오 시그마, 이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이 기호. 기호부터 좀 굉장히 어렵게 생겼는데 그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시그마라고 읽어. 이 기호의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있는 그대로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써볼 건데 여기 이런 숫자들이 다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이 빨간색 기호를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읽을 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그리스 문자 중에서 시그마냐 하면 알파벳 영어 첫 글자의 대문자 S, 이 S의 그리스 문자 대문자를 쓴 건데 이 S는 사실 어디서 온 거냐? 합섬이라는 의미에서 온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라고 읽는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 기호를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지 않습니다. 시그마라고 읽지 않고 summation이라고 읽습니다. 읽을 때. 그래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뭐라? 더한다. 그러니까 수열을 더한다는 뜻이야. 수열을 더한다는 뜻인데, 자, 여기 K는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세모친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K는 1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가지? 5까지. 그래서 K 자리에 1부터 어떻게 숫자를 넣냐면 1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해서 5까지 한다는 거예요. 5.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쭉 숫자를 쓰게 되냐면 여기 회색 동그라미 친 3K 자리에 K 자리에 처음에 1 넣은 거, 그 다음에 2 넣은 거, 3 넣은 거, 4 넣은 거, 그리고 마지막 5 넣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 시그마 기호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자, 몇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요게 당장 봤을 때 기호가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한번 더 해볼게. 자,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자기 좀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자, 똑같습니다. 읽는 방식. 자, 일단은 여기 빨간색 요 시그마 기호 보이죠? 그래서 뭐 한다는 뜻이냐? 더 한다는 뜻이다. 수열을 더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K 자리에 처음에 얼마부터 집어넣냐? 2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K 자리에 2부터 3, 4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서 마지막에 얼마까지? 여기 분홍색 세모친 숫자 7까지. 그래서 6개죠. 일단 개수 자체는 이렇게. 그래서 이 6개의 수열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회색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K 자리에 2를 집어넣어 보면 처음에 2의 세제곱. 이거를 물론 8이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규칙성을 살리고자 막 8, 32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거듭제곱 형식으로 우선 2개 씁니다. 그 다음에 K 자리에 4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 지수 자리에 지금 어떤 규칙이 있냐면 지수의 숫자가 지금 2씩 커진다는 규칙이 느껴지나요? 자, 그러면 K 자리에 5를 집어넣었을 때는 굳이 여기다 5를 진짜 넣어서 계산하지 않아도 규칙성 파악해봤을 때 이 9제곱 온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K 자리에 7 집어넣으면 2의 13제곱까지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다? 더한다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해서 한번 써보자면 일반화해서 자, 밑에 쓰는 거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읽을 때 이 기호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읽어요. 보통. 자, 그래가지고 이제 K가 1일 때부터 쭉 시작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2, 3, 4 거쳐가지고 와 진짜 많아.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n까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냐면은 요 회색 동그라미 수열의 이 k 자리에다가 1부터 쭉 숫자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쭉 써보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분홍색 V 표시한 K 자리에 이제 뭐도 넣고 N-1도 넣고 마지막에 AN 집어넣어서 다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기호 뜻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이해갔나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의 뜻은 한마디로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수열을 더한다는 뜻이야. 더한다는 뜻이야. 그냥 더한다는 거를 이제 이런 기호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문제에서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개념원리 책 뒤에 이제 260쪽에 보면 603번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603번. 자, 다음을 이제 합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시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예시로 보여준 대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덧셈으로 쭉 나열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5번 보면 K가 3부터 시작이죠. 처음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몇 개를 이렇게 써놔도 돼.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K 자리 얼마 집어넣는 거? N까지 집어넣는 게 마지막이지.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회색 동그라미 자리의 K 자리에다가 3 집어넣어 보면 2의 세제곱 8이라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거듭제곱 형태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2의 n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쭉 더한다는 거예요. 자, 뭐 이해되죠? 여기서 이 개수 정도만 파악하면 좋으니까 개수는 지금 n-2개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6번도 써보면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J야. K 대신에 J가 됐어. 그래서 J 자리에 1부터 2, 3을 거쳐서 J 자리 얼마까지? 마지막 N까지. 자, 그래가지고 쭉 써보면 자,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쓰겠습니다. 쭉. 왜요? 규칙성 살리려고. 자, 그래서 마지막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쓰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왜 더한다고? 아니, 이 시그마 기호 자체가 0단어 썸에서 요 s에서 왔다고 했고 s라는 뜻은 더한다는 뜻이니까.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몇 개 한번 직접 써볼 건데 괄호 1, 2번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쓸만하죠? 그래서 괄호 1번부터 써보면 자, K자리 1부터 6,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 16이죠?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K자리에 10 집어넣으면 5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괄호 2번도 처음에 3의 빵제곱 3의 1제곱 해서 마지막에 3의 6제곱까지 뭐 개수 정도만 간단하게 파악해 본다면 7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괄호 3번도 한번 써볼 건데 괄호 3번이 조금 특이합니다. 괄호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한 5분여 정도 연습해 본 이런 모양과 다르게 여기에 지금 아무런 알파벳이 없죠. 그래서 K 자리에 1, 2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K 자리에 이제 6까지 집어넣는데 집어넣어봤자 계속 수열이 얼마냐면 3이야. 3. 첫 번째도 3, 두 번째도 3, 세 번째도 3.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도 얼마? 3.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이 6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이 괄호 3번 같은 모양을 좀 눈여겨봐 두십시오. 알았죠? 생각보다 조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그마 모양이라서 좀 눈여겨봐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나열된 형태를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603번 위에 있는 602번 문제를 봐주십시오. 602번을 이제 시그마 기호로 반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괄호 5번도 중요하고요. 괄호 6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괄호 6번도 별표를 좀 쳐두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뭐 간단합니다. 일단 그리는 겁니다. 뭐를? 이 빨간색 시그마 기호를. 일단 요거를 그리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보통은 알파벳을 이제 K를 보통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뭐 K가 아니라 뭐 여러분 뭐 다른 걸 써도 상관없어요. 나는 K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수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자, 수열의 개수를 파악한다는 거는 항 번호를 파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에 일단 뭐를 구하고 시작할 거냐? 자, 일반항 구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지금 얼마냐 하면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 2번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2의 n제곱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맞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항 2의 n 플러스 1이 나오는 게 과연 n이 얼마일 땐가? 이게 바로 n 플러스 1일 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연두색 세모친 2가 첫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부터 n 플러스 1번째까지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개수가 몇 개 있다는 게 금방 파악이 되냐 하면 n 플러스 1개가 있다는 게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쓴 걸 보고 요 시그마 자리에 위에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시그마 기호 안쪽에다가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K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연두색 세모가 나와야 되고 K 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파란색 세모가 나와야 되니까 2의 K제곱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검은색 동그라미 자리에 뭘 쓰게 되냐? 해당 수열에 K번째 항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 4번 갖고도 한번 해볼 건데 자, 괄호 4번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세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보통 K는 1 일단 여기까지 보통 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한번 파악해 볼 건데 이 분홍색 수열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3n-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n-1 일반항을 갖는 이 등차 수열의 마지막 지금 29. 그래서 이것이 29가 되기 위해서는 n 값이 얼마여야 되냐? 10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 세모친 게 지금 10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연두색 세모친 2가 지금 첫 번째니까 지금 첫 번째 2부터 10번째 10까지 개수가 10개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10 쓰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해당 수열의 K번째 항 3K-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라고 하면 다시 왜 나왔냐고? 자, 일반항 n번째 항이 3n-1이잖아. 그래서 K번째 항 3K-1을 쓴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제발 괄호 좀 쓰세요. 제발. 이거 괄호 안 쓰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둘은 다른 거예요. 자, 왜 다른 건지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제발 괄호를 쓰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개 쓰는 연습해 볼 건데 우선 602번에 첫 번째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써봤나요? 자, 좀 어렵죠? 쓰려고 하니까. 시그마 기호가 처음에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 단원 중에 하나라서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봅니다. 자, 우선 그리는 것도 출발해서 자, 여기 K는 1 하고 이제 개수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해당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죠? 요 괄호 1번 수열은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열의 일반항은 2n-1이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 세모친 2n-1 자체가 지금 해당 수열의 n번째 항이죠. 그럼 연두색 세모친 게 지금 첫 번째 항이라고 해봤을 때 지금 개수가 몇 개야? n개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되죠. 자, 개수가 n개. 그래서 이 개수 파악해서 시그마 기호 위에다가 이렇게 n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검은색 동그라미 친 자리에 뭘 쓰게 된다고? 해당 수열의 몇 번째 항? k번째 항. 다시 몇 번째 항? k번째 항. 그래서 2k-1 쓰면 되겠습니다. 쓸 때 괄호 꼭 쓰고.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5번이랑 6번도 한번 써볼 건데 여러분 혹시 괄호 5번 써볼 수 있을까요?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괄호 5번이 좀 어렵다면 밑에 있는 603번의 괄호 3번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써봤나요? 자, 괄호 5번 보겠습니다. 괄호 5번 일단 시그마 기호 그리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일단 자, 그러면 개수가 몇 개냐? 이거는 그냥 개수가 바로 5개라는 게 파악이 또 되거니와 그 해당 수열의 k번째 항은 무엇인가? 이 수열은 일반항 자체가 그냥 4야. 첫 번째도 4, 두 번째도 4, 세 번째도 4. 그렇잖아. 그럼 해당 수열의 k번째 항 또한 4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괄호 5번은 이렇게 바로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괄호 6번 보겠습니다. 괄호 6번이 정말 중요한데 자, 괄호 6번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야죠. 뭐를? 시그마 기호를. 자, 시그마 기호를 그리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은 도대체 일반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거 쓰는 거에 한 가지 팁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일반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곱셈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파악을 해보면 좋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 k번째 항도 어떤 구조로 써지냐 하면 여기 주황색에 무언가 식을 쓰고 여기 파란색에 무언가 식이 써져서 그래가지고 k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연두색 세모친 게 나오고 이제 이 마지막 숫자를 집어넣으면 바로 이 분홍색 네모친 항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주황색 같은 경우는 금방 파악이 되는 게 첫째 항이 1이고 공차 또한 1인 등차 수열이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 주황색만 써보자면 바로 n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그마 기호 안에 집어넣는 거는 해당 수열의 몇 번째 항? k번째 항.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황색 자리에는 바로 k 집어넣죠. 자, 그러면은 파란색은 굳이 파악하지 않아도 주황색에다가 다 지금 숫자가 얼마씩 더해지는 구조라는 게 1씩 더해지는 구조라는 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파란색 자리에는 괄호 치고 k 플러스 1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는 바로 몇 개냐? 이 마지막 분홍색 네모친 거의 주황색 부분 보고 자, 12번째 항이죠. 자, 그래서 12개니까 여기 12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6번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시그마 기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요걸 이렇게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이렇게 써보면 좋다는 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해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쪽 문제를 봐주십시오. 자, 261쪽에 필수 예제 1번 자, 첫 번째 문제 해보고 여러분 밑에 확인 체크해 본 다음에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뭐 이걸 해보래요. 우리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시그마 기호를 나열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 있지. 그냥 나열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열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K 자리에 1부터 쭉 넣는 겁니다. 넣어보는 겁니다. 얼마까지?
쭉 넘어서 마지막에 9까지. 지금까지 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나열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A9까지. 자, 지금 9개를 이렇게 덧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그마 그리죠. 2부터구나. 자, K는 2부터 10까지. 자, 이거는 이제 K 자리에 2부터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을 거쳐서 얼마까지? 자, 10까지 집어넣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쭉 넣어보면 처음에 A2, A3 그래가지고 쭉 집어넣어서 A10까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둘을 뺀다고 합니다. 둘을 뺀다고 하니까 이걸 지금 일부러 세로 형식으로 쓴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둘을 뺐을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다 없어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 네모만큼이 다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첫 번째 항이 남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10번째 항을 빼니까 마이너스 10번째 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10에서 1을 빼서 9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럼 여러분 밑에 확인 체크 하나 해보고 마무리할 건데, 자, 확인 체크 606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0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30이고 요 네모가 10일 때 11번째 항을 구해보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나열밖에 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거를 진짜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그마 기호 그리고요. 자, K는 1부터 10까지. 와, 그 이제 보고 그럴 수 있을 거. 와, 이거를 진짜 써요? 응. 이게 맞아요? 진짜. 자, 그래가지고 쭉 먼저 K 자리 1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K 자리 2 넣으면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되겠지. 와, 이거를 진짜 쓰는 거야. 우와. 너무 귀찮아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어. 자, 그래가지고 K 자리에 마지막 얼마까지? 자, 10까지 집어넣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A10 더하기 A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이 검은색 네모는 지금 첫째 항 A1부터 10번째 항 A10까지 집어넣은 것이 10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여기 파란색에서 찾아야죠. 자,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덧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란색 덧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그라미들을 먼저 써봐도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시그마의 성질이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황색 세모, 아니지, 주황색 동그라미를 해볼게. 이 주황색 동그라미도 보이죠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도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자, 11번째까지.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 둘이 더해진 결과가 일단 30이래요. 30.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는 일단 10이라고 알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건 10이라고 알잖아. 그래서 여기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거는 문제에서 첫째 항이 1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얼마라고 한다? 자, 9라고 합니다. 9. 그러니까 이 주황색 동그라미 친 게 지금 9야. 그리고 11번째 항이 이렇게 오른쪽에 덩그러니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왼쪽 30은 자, 파란색 동그라미 전체를 더한 게 10이고 주황색은 9 더하기 11번째 항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1번째 항은 11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시그마의 기본적인 기호 쓰는 방식, 이 기호의 의미는 그냥 뭐다? 수열의 덧셈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